자,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오늘은 드디어 그 신발이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핫하게 다니고 있는 GD, G-Dragon,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 구매를 했습니다. 워낙 그 리뷰도 많고 개봉기도 많고 대충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생겼고 이쪽 컬러랑 이쪽 컬러를 뭐 위아래로 합치면 뭐 같은 그림이 나온다. 나이키 그냥 해. 그냥 할게요. 요거 로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실제 판매 가격은 21만 9천 원이지만 저기 리세일가로 지금 뭐 한 4, 50만 원 정도 되고 의외로 지금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이 신발이. 여자들이 신는 게 예뻐. 60만 원 지금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역시 GD가 대단하다. 자, 뭐 생긴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는 달아놨고 여기는 안 달아놨는데 요런 단추가 있어요. 뭐지? 나사로 되어 있는 요 단추가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장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거를 좀 신어 보려고 했는데 이 검은색에 있는 외피가 신다 보면 벗겨집니다. 크랙이 생겨서 깨지면 벗겨지는데 그 벗겨지고 나면 안에 이제 G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프린트들이 안쪽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엄청 잘 떨어진다는 소문이 들어갔고 사고 나서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이런 데가 이제 크랙이 생기죠. 이게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크랙이 생기고 버튼 달려고 이렇게 안에 조여가지고 넣을 때 이 근처에 이제 또 크랙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까만색이 크랙이 생겨서 떨어지게 만든 신발이에요, 일부러. 그럼 오늘의 찢어스는 뭘 할 거냐?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다 찢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찢어보겠습니다. 빨리 우리는 찢었으니까 또 파란 모자씨가 재밌는 얘기를 준비했다. 오늘은 재미없어. 오늘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오늘은 파란 모자씨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찢었어. 일단 G드래곤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음. 뭐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G드래곤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에어포스 1을 했는지 에어포스 1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렇지. 에어포스 1이 지금은 인기가 그렇게 많은 신발은 아닌데 이제 나이키가 돌아가면서 신발을 밀다가 더 이상 밀 게 없어지니까 에어포스 1을 밀고 있어. 포스가 함께하길. 에어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어포스는 언제나 힙합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힙합 음악이 주류 문화이기는 하지만 옛날이랑은 조금 다르잖아. 다양한 장르랑 조합이 되기도 했고 패션에 있어서도 옛날에 비해서는 실루엣이 많이 다 슬림해졌거든. 옛날에 다 막 통 이만한 바지, 힙합 바지. 지금은 그런 바지 안 입잖아. 다 슬림하게 종아리는 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잖아. 근데 이 신발이 지금 패션 스타일로 봤을 때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가라고 보면은 조금 아니거든. 사실 지금 몇 해 전부터 나이키가 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됐었거든. 중간에 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GD랑 지금 트래비스 스캇의 힘을 빌어서 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에어포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 생각에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발 모델 중에 이 정도로 문화적으로 영향이 컸던 신발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상징이 됐던 신발이 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닥터 마틴이라든가 그치. 아니면 뭐 반스라든가 우리 했던 조던. 조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이콘이 됐던 신발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문화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많이 팔렸던 신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알겠지만 항상 힙합 뮤지션들 하면은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게 올백 에어포스 1 로우 이거잖아. 일단은 이 신발은 1982년에 처음 나왔고 그때는 앞뒤 전체 에어 들어가 있는 농구화로 나왔었어. 하이탑만 나왔었어. 그 나이키의 디자이너 중에 이제 브루스 킬고어라는 사람이 이걸 디자인을 했었고 처음에는 농구화로 나와서 NBA에서 선수들이 많이 신기는 했었는데 84년에 단종이 됐었어. 새로운 모델로 바꾸려고 단종을 시켰다가 에어포스가 이제 2, 3, 4, 5 계속 나오는데 다 실패했거든. 지금 안 나오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 신발을 다시 부활을 시켰고 뉴욕타임스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한 35년 동안 30조 원 정도 어치가 팔렸대. 이 신발만? 이 신발만 30조 원. 이게 엄청난 신발이지.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 신발이 어떻게 이제 힙합 문화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것도 스톤 아일랜드랑 비슷한 좀 배경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진짜 엄청 크잖아. 너무 크지. 미국은 기본적인 그 국가 형태가 뭐야? 연합국이잖아. 그러니까 주가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역시 배우신 분. 외고 출신이라. 우사. 우사. 땅덩어리도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주랑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자유예요.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햄버거.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의 각 지역별 문화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스포츠거든.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자기네 동네의 스포츠 팀의 굿즈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역 연고를 스포츠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미국에서도 스포츠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NBA. NBA, NFL, NFL. 뭐 MLB, 어. 뭐 기타 등등 모든 스포츠가 다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고 해당 지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도 거기 연장이라고 봐야 돼. 특히 도시 안에서 거주하는 흑인들. 너 알지? 미국의 대도시에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중산층 이하인 거. 특히 흑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 유명한 거리가 할렘 이런 데잖아. 할렘 클럽 아니고? 할렘 없어졌어. 없어졌어. 사실 할렘이라고 하는 데가 그 미국의 뉴욕 쪽에 유명한 그 흑인들 거주 그치. 지역이잖아. 그치. 할렘. 범죄율도 높고. 근데 그쪽에서도 흑인들 중심으로 문화가 퍼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 농구화를 되게 많이 신는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웨어의 인기는 계속해서 커가고 있었는데 그때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해서 일상화로도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농구화밖에 없잖아. 야구화 못 신지. 그치. 그지? NFL 할 때 신는 그 신발도 못 신지. 축구화도 못 신고. 축구화도 못 신지. 일상화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러닝화나 농구화밖에 없는데 지역 연고 스포츠가 잘 이루어진 거는 농구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농구가 제일 돈이 안 든다 그래야 되나?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스포츠가 다른 거. 그렇지. 농구가 되게 싸잖아. 농구는 공이랑 링만 있으면은 동네 애들 다 놀잖아. 거기. 공도 없어도 되지. 지는 그냥 몸만 가면 되지. 그리고 흑인들은 정말 길거리에서 농구를 많이 하잖아. 미국에서도 약간 정책적으로 농구를 많이 보급을 했거든. 어딘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농구가 엄청나게 좀 발전을 한 거야. 그런 할렘이나 특히 도시 안에 사는 흑인들은 농구화를 많이 신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NBA에 새로 등장한 이 에어포스라는 신발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 흑인들한테. 그리고 저번에 조던 할 때 NBA는 유니폼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팀 색깔이랑 맞춰야 되는. 운동화는 팀의 유니폼 색깔이랑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도시나 주에 파는 이 에어포스는 그 팀의 유니폼 색깔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자기네 도시 상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걸 컬러를 다 다르게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또 그걸 미친 듯이 사는 거야. 아직도 LA에 있는 흑인들은 그 노란색이랑 보라색 들어간 신발 환장하거든. LA 레이커스 레이커스. 컬러니까. 그렇지. 막 셀틱스 같으면 초록색 신발 막 환장하잖아.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인기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컬러별로 다 모으는 그런 투어도 있었대.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되는데. 80년대? 80년대? 우편으로. 그때는 나이키에서 얘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만큼 되게 유통망이 잘 발전된 게 아니어서 그냥 그 도시에는 그 색깔의 신발만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흑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발을 많이 신기 시작했는데 스톤이랑 똑같아. 스톤은 동네에 있는 훌리건들이잖아. 그러면 미국의 흑인 거주 지역에 일진들은 누가 있어? 흑인들. 깡패나 그렇지. 일진들이라고 생각해봐. 뭐 하겠어? 마약 팔겠지. 그러네. 마약 팔거나 포주. 이런 애들이 자기네 지역 연고랑 이런 패션을 하면서 에어포스를 많이 신기 시작을 했대.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에서도 똑같은 것처럼 지역에 잘 나가는 일진들이나 깡패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 주변에 사는 흑인들이 다 그거를 보고 저 신발 멋있네. 저 신발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어포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대. 별다른 마케팅을 안 했음에도. 그러다가 힙합이 점점 크게 되는데 힙합을 하면서 유명해진 애들이 대부분 뭐 하던 애들이었어. 다 뭐 마약 팔고. 그래, 다 마약 팔고 이런 애들이잖아. 서부 지역에서 나온 NWA. 거기 이지가 원래 마약 팔던 애라고 그랬잖아. 주변 애들도 다 그거 똘마니 하던 애들이었고. 그다음에 제이지도 약 팔고 포주하고 이러던 애잖아. 그때 걔 누구야? 드랙. 스눕독도 그렇고. 닥터 드레는 이제 NWA에서 동네에서 DJ 하던 애였고. 다 그런 출신들이거든. 그 사이에서 랩을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걔네들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 신발을 신겠지. 이렇게 많이 에어포스가 흑인 힙합 문화에 퍼지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올백 에어포스 원 올백 로우 그게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음. 요 모델이 나오면서. 이 신발을 힙합하는 애들이 너도나도 신기 시작해. 올백 포스 신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돈이 있다는 상징이 되기도 하거든. 얘네들은 몇 번 신다가 더러워지면 갈아 신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전에 스톤아일랜드에서 나왔던 로드맨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보통 까만색을 많이 선호하잖아.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참 더러워져도 어. 때 안 타고. 흰색을 신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에서 약간 스웩의 상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많은 도시랑 많은 뮤지션들한테는 하얀색 포스 로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 특히 힙합 뮤지션 중에 제이지, 얘가 이거를 엄청나게 자주 착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아까 말한 닥터드레. 드레. 닥터드레는 아직도 이것만 신어. 그리고 닥터드레 엄청난 거는 얘는 하루 신고 버려. 오 집에 이거를 쌓아놓고 있대. 대단한데. 아니 근데 그만큼 돈을 벌잖아. 나도 그렇게 돈 벌면 치킨 이렇게 맛보고 버려야지. 아무튼 이렇게 힙합 뮤지션 중심으로 사랑을 받는데 제이지, 닥터드레 그리고 유명한 DJ 중에 DJ 클라켄트라고 있어. 들어봤어? 그건 못 들어봤어. 얘도 신발 엄청 많이 모으는 걸로 유명한데 얘는 에어포스만 몇천 개씩 갖고 있대. 힙합 뮤지션 중에 신발 모으는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도 아직도 에어포스 많이 좋아해서 많이 모으기도 하고, 뭐 DJ 칼리드나 아니면 카니 웨스트도 한때 그랬었고, KRS-One이나 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포스 1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에어포스 1, 로우, 올백, 특히 올백은 힙합 문화의 거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는 신발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30조 원어치 팔렸다 그랬잖아. 2005년도에는 연간 판매량이 최대였대. 그때가 이제 인기의 정점이었던 거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2005년도면은 우리 뭐 군인이나 뭐 대학생이나 이쯤이잖아. 그쯤부터 이제 슬림한 실루엣이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이제 그쯤부터는 얘가 서서히 식기 시작을 했는데, 나이키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이콘인 신발이고 또 그렇지.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신발을 밀잖아. 어. 그래서 얘를 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에이스 밀와키가 되게 오랜만에 에어포스 1을 밀었는데 미드 컷 그거를 신으면서 되게 사람들이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콜라보 모델도 많이 나왔거든. 슈프림도 나왔었고, 이제 에이스엠 라키 친구 중에 에이스 바리라고 있어. 브일론이라는 브랜드를 했었거든. 브일론 되게 잘 나갔었어. 그래서 나이키랑 협업을 해갖고 그 완전 올블랙에 주황색 스티치 치고 수옷이 주황색으로 됐던 브일론 에어포스 1을 만들었었어. 그게 나오면서 이제 에어포스가 부활하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 이 에이스 바리라는 새끼가 이제 성폭행을 해서 이제 걸려. 그래서 브랜드 날아갔거든. 나이키랑도 협업 끊기고, 어쨌든 되는 일이 없어. 다 엎어졌어. 그게 아까 그 안 좋은 사건. 아직도 브일론 에어포스는 소량 생산된 게 있거나 아니면 샘플이 돌 거 아니야. 그거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되게 좋은 건 아니야. 예쁘긴 해. 예쁘긴 한데 좀 물미스러운 사건 있는 신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막 되게 많이 쳐주고 비싼 거 보면은 좀 씁쓸하긴 하다. 에어조던 12 같은 느낌이지. 12는 왜? 에어조던 12가 처음 디자인할 때 모티브가 이거 우길기 우길기 모티브야.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키가 이제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제 앞으로 출시 안 하겠다고 했거든. 뭐 해외에서는 많이 팔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유통되는 거 많이 있으니까. 기릿기릿 넷째 기릿. 그래서 나는 지드래곤이 협업을 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라운데 이 신발을 골랐던 게 되게 놀라웠어. 엄밀히 말하면 지드래곤은 힙합 뮤지션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빅뱅을 힙합 그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G드래곤은 힙합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의 장르는 딱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정통 힙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팝이다 이거지. K-팝. 음악도 장르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렇지. 옛날에는 골치 아프지. 정통 힙합을 한다는 애들이 되게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인기를 끌고 나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면서 정통 힙합 한다고 깝치는 애들은 힙질이라고 욕을 먹는 상황이 됐잖아. 오히려 지드래곤처럼 힙합의 요소들을 가요에 잘 녹인 애들은 오히려 지금 추앙받는 시대가 그치, 됐잖아. 그치. 아무튼 트래비스 스캇도 에어포스 내놓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비싸게 팔리는 신발이 됐는데, 오히려 지드래곤 신발이 더 난리가 난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빨간색 스우시는 지금 뭐 몇백 달러더라? 나가는 빨간색. 4,200달러. GD가 트래비스 스캇을 이기다니. 솔직히 난 이거 예쁜지 모르겠어. 이거 이 뚜껑이 이상해. 이 끈 있는 부분에 연예인의 인지도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 신기 편한 거 골라라 그러면 이걸 고를 것 같기는 해. 사실 저거에 비해서. 뭐 인터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힙합을 좋아해서 랩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도 영향을 받아서 에어포스 1을 골랐다고는 하던데, 지인 증명용 노란색, 한국 한정 빨간색, 일반 발매 하얀색 이렇게 나눴잖아. 세 개. 그 노란색 발매한다고
알려줬을 때 뭐 누구 줬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어쩌다가 부모님을 안 드렸나 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왜 노란색 안 주니? 이러면서. 군대 있을 때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안 왔는데 노란색 나온다 그랬을 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아닌 거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 역시 사람은 위기 때 만나야 된다. 그래. 신발에 대해 다시 한번 보면 기본적인 에어포스 07년도 형태. 에어포스가 그 연도별로 실루엣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신발들은 다 07년 레트로 됐던 신발 형태거든.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위를 다시 까만색 페인트로 덮은 형태로 되어 있고 신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벗겨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던 건 아니에요. 옛날 뭐 랜스 마운틴 같은 신발도 그건 하얀색 페인트가 들어갔는데 신으면 점점 벗겨지게, 그리고 안쪽에는 지드래곤이 직접 그림 들어가 있고, 이거 아는 사람들 있을 텐데 아재들은 알 텐데 이 끈. 이거 두꺼운 거? 이거 무슨 스파게티 면 같이 굵은데. 우리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왕끈이라고. 이거 왕끈 낀 슈퍼스타가 유행이었었잖아. 아 그래? 나는 신발 그때 잘 관심 없었어가지고. 이제 아재들은 아는 왕끈. 왕끈이 하나 더 있어. 이 데이지가 피스 마이너스 원 브랜드 상징 중에 하나라서. 이 데이지가 꽃말이 평화 뭐 이런 거여서 평화에 꽃잎이 하나 없으니까 마이너스 원이다. 피스 마이너스 원은 또 더럽게 비싼 브랜드로 굉장히 창렬인 브랜드다. 유명합니다. 옷도 있고 뭐 못도 있고 많이 있잖아.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집게이잖아, 집게. 거기에 피스 마이너스 로고 하나 찍혀 있으면은 막 몇만 원씩 하는 구찌 지우개인가? 그런 느낌이죠. 근데도 그게 없어서 못 파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맞아. 나는 트래비스 스캇이랑 출시 시기가 비슷해서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 해외도 발매한다고 난리 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GD가 글로벌 패셔니스타가 되어 가는 거. 진짜 엄청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의 막 앤디 워홀급 되면 어떡해? 뮤지션 출신의 그런 엄청난 아티스트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나? 카니 웨스트. 아직까진. 그렇지. 카니 웨스트가 막 이것저것 다 손을 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음악에서 업적을 남긴 것만큼 패션이나 뭐 다른 분야에 크게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은 사실 좀 물음표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카니 웨스트만큼 큰 업적을 남긴 뮤지션도 없는 상황이라. Easy just a jump the jump man. 특히 중국에서 이 신발을 많이 사가고 있어서 막 실검에도 오르고 신발 관심 없는 분들도 다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걸 보면 나도 못 구하는데 뭘 구해줘.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실 다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싸게 구할 수 없냐 그러니까 이거잖아. 나도 못 구했는데 뭘. 신발 못 구해서 저희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에 같이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첨된 거 이제 인스타에 올리니까 중국 분 같은 분이 이제 번역기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팔 수 없냐고 이렇게 DM도 오고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이 신발의 어떤 의미를 굳이 한번 짚어보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한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야 사실.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렇지. 게다가 지금은 중국이 더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거든. 아시아의 뮤지션 중에서는 G드래곤, 게다가 우리나라 한정 모델도 두 가지나 되는 거잖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큰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는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김구 선생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제 올드 팬들은 알겠지만 그 캔버스로 된 포스가 있어. CVS 그거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 렛츠 기릿!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시간, 찢는 시간이 왔습니다. 촥촥! 벗겨지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벗겨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코팅을 다 벗겨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걸로.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벗겨진다 그랬지? 열 처리하면은 된다 그랬죠. 아 그렇지. 더우면 옷을 벗지. 그렇지. 나그네야? 자. 아 이게 왕끈이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묻네요. 생각보다 엄청 잘 벗겨지진 않는 것 같아. 인터넷에는 걷기만 해도 다 찢어진다 막 이랬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고 다녔 근데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구기면 잘 떨어진다는데 사실 열심히 구겨봤자 썩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걸로 긁으면 잘 안 되네요. 이걸로 하면 좀 잘 되긴 하는데. 뭐 이래갖고 언제까지 해야 돼? 아이씨. 내일까지 해야 되겠는데?
금단의 약물을 써볼까? 뭐 아세톤? 아, 안돼 냄새나. 아세톤. 그 밑에 있는 거가 다 상처 날까봐 그러지. 금단의 약물을 살짝만 해볼게. 녹았는데 녹아서 여기 붙어버렸어. 합성돼 버렸어. 아 괜히 냄새만 나고. 이거 어떡하냐? 되게 쉽게 벗길 방법이 없네. 이거 그거 뭐냐, 1시간 동안 던질까 말까 춤추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아 못하겠어. 진짜 오래 걸린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안 돼. 역시 나이키는 수우시부터 잘라줘야 제맛이지. 역시나 접착제. 아우 끈적끈적. 이게 그 도료 때문에 더 끈적끈적거리는 거야. 평소 그거보다. 응? 이거 예쁘다. 난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수우시 부분에도 있었을까 하는 거였거든. 있지. 근데 있네. 안에 있네. 안에 이거 있네. 피곤하다. 신발 자체가 도료가 되게 많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 에어포스 원 다 이러려나? 이걸로 나중에 이렇게 파가지고 키링 만들지. 괜찮네. 아니면 네 이마에 붙이고 다녀. 이거 진짜 안 벗겨지네 잘.
대부분의 파츠는 다 갈라냈어 지금. 바깥쪽을 다 툭툭툭툭툭툭 잘라내고 부르륵 뜯는 건가? 개봉틀이 이제 양쪽에서 실이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쫙 뜯는 게 어렵더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됐어. 오케이. 굿. 예스. 개봉박두 하나 둘 셋. 안 됐네. 왜 안 되지? 계산착오인데. 오케이. 잘라. 중창 자르기. 잠깐만, 너무 이렇게 잘 떨어지네. 한 개 더. 이거 되게 호술하게 붙었네. 얘 왜 또? 자, 시저스 사상 최초로 중창이 뜯어지는 모습이, 중창끼리 분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네. 오! 어? 사기? 잠깐만. 동작 그만. 봐, 에어가 안 들어있어. 이게 뭐야? 얘는 에어를 안 넣고 EVA로 대체했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손목까지 날아가 본 게. 아니 이 새끼들이 에어를 안 넣고 에어 코스라고 팔아? 아, 설마 여기 안에 있겠지. 여기 안에 있네. 에이. 아, 있네. 놀랐잖아. 있네. 아, 깜짝 놀랐네. 설마 했다. 설마 없는 줄 알고 여기 있네요. 에이. 잘라. 에이. 아이고. 잡아봐 여기. 깜짝 놀랐잖아요. 아하. 아, 근데 이게 왜 안 붙어 있지? 본드 칠을 안 했네. 아, 여기까지 들어있네. 에어가. 아, 많이 들어있다 야. 사기당한 줄 알았네. 그러니까 역시. 짝퉁인 줄 알았어. 이거 에어 많이 들어있네요. 포스가. 아 원래 오리지널은 전장이었다니까. 전장이었는데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애들은 뒤쪽만 있었는데 얘는 앞쪽까지 다 있네. 이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다. 이거 소재가 졸라 편할 것 같아. 원래는 이게 컵소리라 되게 불편한데. 자, 이렇게 해서 화제의 그 신발 GD 에어포스 피스 -1 나이키 콜라보 파라노이즈를 완벽하게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피부터 조금 보시면 저희가 까다가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자, 이게 앞쪽 부분, 아코 부분, 네,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발등 부분,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얹어진 부분인데, 요 밑에도 사실 같은 안에 그림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신발끈 넣는 부분, 여기도 여기 텅 부분, 그리고 뒤쪽 부분까지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감에는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네, 뒷줄에 나이키 에어. 이거 이 뒤축 부분에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긁어내면은 네, 크랙이 생기면서 안에 그림이 나오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신발인 것 같고 밑창도 네, 신발끈 그리고 택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신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만 9천 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굉장히 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 신발이고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네, 밑창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분리된다는 것도 놀랬고 고무와 EVA 소재가 분리가 됐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시면 에어가 거의 거의 전장으로 다 전장으로 발바닥 앞 뒤꿈치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 자체도 EVA여가지고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컵솔 형태는 되게 발이 불편한데 이 안에 이거를 EVA로 마감을 하고 안쪽에 에어를 한 번 더 넣어서 이거는 다른 포스에 비해서는 좀 더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포스는 전장 에어였고 최근에 나오는 레트로 모델들은 뒤쪽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고급 모델이라서 그런지 앞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키 높이가 한 3cm 될 것 같아요. 되게 높은 편이지 어. 에어포스는. 이 정도로 공들였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안녕 빠이 짜이지엔. 자 이렇게 에어포스 1 마지막까지 찢어봤고 다음엔 또 어떤 신발을 해볼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많이 좀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